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증폭이 되면서 특히나 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제약사들의 어떤 코로나 백신 효능 입증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국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의 향후 수출 감소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면은 이 진단 키트의 활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단 키트의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추후의 성장성은 점차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은 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이 당분간은 진단키트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지금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2차 팬데믹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혹자는 뭐 N차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죠. 이 N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특히나 더 무증상 감염과 빠르고 광범위한 전파력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종식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진단 키트 기업이 주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쯤은 어느 포인트에서는 한번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어쨌건 뭐 백신 치료제가 이 개발된 경우에도 이 확진자 진단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단 키트가 대량으로 동원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 진단 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은 이 해외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하고 있는 이 국내 기업들이 상당한 물량을 수주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내 진단 키트 하면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 기업이 시젠이죠. 예, 시젠. 그 시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러한 우려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시설의 어떤 증설과 어떤 부지 매입 신상후 매입, 대규모 채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2021년 이후에 지속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라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한번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갖자 해서 근본 영상에서는 진단 키트 주 종목 중에서 시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제가 좀 순차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삼성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한 그 뭐 제거 수술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수술을 하기 전에 코로나19 진단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진단을 해서 무증상이 나왔을 때만이 수술이 가능하다. 현재 지금 상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무증상 감염자를 염두에 두고 또 뭐 어떤 전체적인 안전을 위해서 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코로나19가 뭐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이 진단 키트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얼마 전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동향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화이자 백신 개발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 진단 키트 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죠? 예, 폭락을 했지만은 어떤 지속적인 변이라든가 단기적 영향은 지속적인 변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코로나19 종식이 상당히 조기에 이제 뭐 종식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당분간 했던 실적 호조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공감을 하는 기사 내용을 좀 캡처를 했는데, 이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중간 분석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국내 진단키트 업체들이 주가가 좀 추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여파가 진단키트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은 이 전문가들 사이에는 백신 개발에도 팬데믹의 시대가 종식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계속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업체들의 활약에 대해서 어떤 성장에 대해서는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당분간은 우리가 냉정하게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거나 실적이 좋아지는 게 또 포착이 된다면은 주가는 어떤 형태든 간에 실적을 따라서 주가는 반등이 나오거나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화이자뿐만 아니라 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효능도 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모더나에 대한 효능도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고의 백신은 바로 뭐 마스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는 마스크 끼고 새로운 확진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했는데 무증상자가 또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 키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퀘스천 마크,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향을 또 살펴보면은 이 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미국에서 줄줄이 사용 거부되는 황당한 해프닝이 또 발생했다는 또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 코로나 진단 키트가 FDA 사용 중지 결정 키트 175개가 공개가 됐는데, 이거는 이미 5월 달에 결정된 것이고 새로운 것이 아니다, 라는 또 내용도 함께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과 관련해서 약간의 내용이 나와 있긴 하는데, 어쨌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의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빠졌어요. 제가 11월 9일부터 지금 11월 12일 요 사이 정도만 주가 흐름을 좀 체크한 자료를 좀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더 많이 빠졌겠죠. 지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예, 뭐 시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8% 이상 빠져 있고, 지금 훨씬 더 많이 빠져 있고, 랩지노믹스, 수젠테, EDDC, 이 바이오니아, 요런 액세스 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어떤 진단 키트 수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 플로우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한 세 줄 정도로 시즌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 사례를 봤을 때 최선의 방역은 바로 최선의 진단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진단인 거죠. 방역 자체가 진단하는 게 최선의 방역이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CJ는 이제 국내 진단 키트 수출의 약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진단 기업의 최강자입니다. 아까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이 코로나19 코로나19 진단 키트 미국에서 줄줄 사용 거부가 됐는데, 여기에 175개 중에서 뭐 시젠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시젠이 금일 같은 경우에 좀 의미 있는 상승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과매도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에서 오늘 무려 2% 이상 상승해 줬다는 측면이 이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투자 포인트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크게 좀 하락을 한 이후에 주가가 과매도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뒤에서 차트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식은 뭐 어떤 기본적인 부분, 뭐 재무적 안정성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결여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과매도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상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뭐 진단 키트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제 끝났다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은 외국인들이 이 진단 키트에 대해서 최근에 좀 사는 패턴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더불어서 금일 무려 15,000주 이상, 외국인은 전일에 25만 주 이상에서 금일 14,000주 가까이 순매수를 보여줬다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느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시젠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최근에 시장의 의견인데요. 11월 16일까지 시장 조사 분석자의 의견이 여전히 바이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급락이 나온 그런 상태죠. 그런데 여전히 바이 의견을 시장 조사 분석자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증권사들은 목표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보면은 33만 원에서 43만 원까지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3만 원까지 안 본다 하더라도 37만 원 괴리율을 보면은 18만 2천 원에서 100% 넘게 상승률이 있지만은 이 정도까지 다시 반등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진 않아요. 예,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어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동향을 좀 봤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매수한 흔적이 안 나옵니다만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급락이 나올 때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매도를 한다든가 그런 패턴을 보여주지 않고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젠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로 접어든 건 아니죠. 느낌상 봐도 그렇죠. 외국인의 평균 20일간의 매수 단가가 22만 4,242원이고요.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23만 5,455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높은 가격인 23만 5,455원이 현재가 개념으로 개념이 그 가격을 뛰어넘는다면은 주가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죠. 물론 20일간의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 평균가는 매일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어쨌건 현재로서는 이제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약하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었는데요. 현재 성장성으로 보면은 매출이죠. 예, 올 1분기 때부터 크게 증가했으나 내년 1분기 때부터 좀 감소하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을 조금 감소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은 당연히 늘었겠죠.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을 지금 예측한 그 데이터를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3분기 대비해서 다소 좀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년 1분기 때 좀 감소한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해보고 금일 이렇게 세력 수급을 받는데요. 세력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매수와 매도 세력 중에서 오히려 오늘 매도 세력이 더 많았습니다. 매도 세력이 더 많았지만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기관 추정이고요. 요건 외국인 추정입니다.
예, 기관은 15,763주, 외국인은 14,228주를 이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주로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한번 포인트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주가가 223,000원에서 322,2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주가가 내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포인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과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과매도 신호가. 이 과매도 신호가 나오고 난 뒤에 주가가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경향이 있고 현재 지금 제가 주봉상 개념인데요. 123,000원 정도가 60주 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72,000원이 120주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구간에서는 한 번쯤은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매매에 동참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건 자, CJN의 어떤 차트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 과매도권으로 진입을 하면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과매도권에 이제 진입을 한 상태에서 주가 반등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런 신호가 한번 떴기 때문에 그것도 주봉상으로 한번 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우리 구독자님들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서프라이즈가 나온 건 아시죠? 예, 나오시는 건 아는데 4분기 같은 경우에 뭐 계절적 성수기 이제 진입함에 따라서 이 3분기 대비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더불어서 함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즌 가격이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매매 포인트를 잡는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 카톡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최선을 다해서 뭐 장시간에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를 보셨으면 좋겠고, 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나와 있는 링크된 무료 주식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